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원격 수업을 이제 조금 약간 좀 급작스럽게 좀 실시를 하게 됐는데, 자, 원래는 이제 수행평가를 이제, 여러 반에서 이제 보기로 했었는데, 수행평가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다시 등교하실 수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진도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 자, 진도는, 자,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교과서 대단원, 7단원, 자, 문화와 다양성에, 자, 두 번째 중단원,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변동의 의미와 요인,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고 해서 문화 변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며,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자, 문화 변동이 발생하는 양상은 자, 어떤 것들이 있어서 문화 변동이 발생한 결과, 자, 이러이러한 그런 이제 그 문화 접변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내용까지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단원, 3단원,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한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문화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 전통 문화라는 것 역시 자,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원래, 그 원형의 모습에서 조금씩 자, 변해간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사회에 맞게 조금씩 자, 변화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란 자,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 어떤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통 문화의 개념입니다. 전통 문화는 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는 문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통 문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 옛날에 어떤 만들어진 그런 오리지널의, 자, 원형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쭉 유지를 해온 게 아니라 전통 문화는 다른 사회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강제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자, 자발적으로 변형하고 또 복원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는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문화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한 문화 안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동질감 또는 자, 자기네 그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개념이 바로 문화 정체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인, 뭐 프랑스인, 영국인, 뭐 중국인, 일본인, 자, 이런 그 이제 각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자,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자, 그런 정체성을 일컬어 가지고 문화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그 다음에 나랑 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자,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르죠. 그렇죠? 자, 내 옆에 앉은 친구는 비록 나 자신은 아니지만 나와 같은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나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 의사소통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 사람은 어때요? 자, 나와 언어도 다르고 나와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 행동하는 자, 그런 이제 행동 패턴도 자, 다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내 옆자리 친구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밖에 있는 자, 외국인을 그런 인식하는 그런 이제 문화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정체성은 네, 이런 이제 개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문화라는 것이 이런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을 자, 하나로 자, 통합해서 그 사회가 하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전통 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어떤 과거의 모습 하나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 현대 사회로 자, 오면 올수록 시간을 거치고 또 장소를 거치면서 전통 문화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자, 변화해 간다. 현대 사회에 맞게 그렇게 변화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발전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전통 문화는 과거의 것을 단순히 재현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지닌 고유한 의미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자, 현대 사회에 접목시켜서 자, 현대 사회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이제 악습으로 꼽히는 게 이제 뭐 처첩제도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첩으로 이렇게 들일 수 있는 자, 그런 문화 같은 거는 어때요? 현대 사회의 그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도덕, 가치, 자, 이런 것과 맞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 문화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은 안 되겠지만,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고, 그 다음에 친구와 이제 신의 있게 지내고 하는 자,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자,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현대 사회에 맞게 잘 재해석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 적용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 문화가 또 이렇게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자,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유지하면서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가 점점점 증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의 그런 문화가 과거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단순히 자, 우리 것이 최고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겠어 라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 다른 문화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자, 교류하면서 자, 다른 문화로부터 좋은 점은 자, 받아들이고, 자, 우리 문화의 좋은 점은 또 다른 나라에 자, 전파를 하면서 자, 상호 간의 그런 문화적인 발전을 꾀하는 그런 방안, 그런 자,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 사회는 자, 외국 이제 그 우리나라 밖에 자,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적인 요소 자, 이런 것들도 많이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이제 교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자, 다른 사회에서 건너오는 이주민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문화는 다른 사회나 자, 이주민과의 교류로 자, 새롭게 들어오는 문화와 자, 전통 문화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와 그다음에 자, 외국이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문화가 자, 만날 때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가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차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그런 다툼의 그런 요소가 있는 것들은 자, 배제를 하고, 전통 문화와 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롭게 그런 들어오는 그런 문화가 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자, 모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화 다양성을 자,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태도, 그다음에 우리의 자, 인식 구조, 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의 어떤 오리지널의 원형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 현재와 소통하면서 그 모습을 자, 변화해 간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었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영국의 이제 역사학자이자 문화학자인 자,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다. 자, 과거 사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통 중에서 현대 사회에 걸맞는 자, 그런 것들이 전통으로서 선택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홉스봄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자, 수많은 대상 중에서 후세대가 선택한 것들만이 전통으로 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개념을 주장했느냐? 바로 자, 선별된 전통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처첩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이제 왕이 죽을 때 그 왕이 이제 그 죽으면은 이제 무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의 무덤에다가 왕이 평소에 쓰던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과 동시에 자, 왕이 거느리고 있던 자, 그런 이제 이제 궁인들, 하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자, 왕의 무덤에 넣어서 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왕의 무덤에다가 그렇게 묻어버리는 자, 순장이라고 하는 자, 그런 전통 같은 것은 현대 사회와는 굉장히 맞지 않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현대 사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과거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요소 중에서 현대 사회의 그런 도덕, 가치 이런 것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자, 배격을 하고 자, 현대 사회의 이제 현대 사회의 가치 그다음에 뭐 이념 자, 이런 것들에 자, 부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통으로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전통이라고 자, 다 똑같은 전통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 가치와 자, 맞는 것들이 선택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선별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법에 의해서 지정된 자, 무형 문화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뭐 북청 사자춤이라든가 아니면은 북청 사자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 중에 뭐 봉산탈춤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 현대 사회에도 충분히 자, 적용을 할 수 있고 이제 현대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충분히 의미와 즐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 선별된 전통으로서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홉스봄이라는 아저씨가 얘기한 자, 선별된 전통은 이러한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홉스봄이라는 아저씨는 또 어떤 걸 얘기했느냐? 바로 자, 전통의 발명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통의 발명의 사례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지금 서울에 가면은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덕수궁 수문장 교대 의식 같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들은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어진 자, 덕수궁에서 이제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복식을 입은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 과거에도 이런 이제 그 교대 의식 같은 행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행사는 사실 여러분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현대 사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현대 사회에 자, 만들어진 것인데 자, 그래서 이 홉스봄 아저씨가 바로 이런 것들을 사례로 가지고 와서 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발명이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과거 사회의 문화 요소들을 끌어와서 자, 현대 사회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자, 섞어서 이제 과거 사회의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발명한 그런 이제 전통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에릭 홉스봄 아저씨가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대 사회의 그런 시각에 맞게 재해석돼서 현대 사회에 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홉스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자, 구분하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전통 문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 전통 문화가 발전해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에릭 홉스봄의 자, 그런 전통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함께 만나봤는데, 자, 요 내용을 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 중단원, 2단원, 문화 변화와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중단원 2단원을 끝냈으니까 이제 중단원 3단원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중단원 3단원, 자,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224페이지에서 23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페이지로 보시면은 프린트 31페이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업하실 때 필요한 프린트는 제가 클래스룸에다, 구글 통사 클래스룸에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그 프린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 상대주의와 그 다음에 보편 윤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학습 목표는 뭐냐? 바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전에 이제 그 중단원들을 통해서는 문화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문화라는 게 자,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전통 문화라는 게 자, 어떻게 현대의 시각에 맞게 재해석되는지, 자, 요런 것들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자, 다른 사회의 문화,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비교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오는 주요 용어는 자, 문화 절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그리고 자, 윤리 상대주의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볼 소단어는 소단원 1단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의 문화와 그 다음에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바라볼 때 자, 어떻게 이해를 하는 그런 태도로 자, 구분이 되느냐. 그래서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의 그런 구분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밑에를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인간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각각 독특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해 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환경, 기후나 지형 등의 자연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나 산업 등의 그런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각 독특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각각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 만들어온, 형성해온 각각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두 글자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 사회나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 따른 문화가 다르고, 사회 환경에 따른 문화가 다르고, 종교와 산업에 따른 그런 자, 문화들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자, 특정한 기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문화가 가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세계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어떤 한 가지의 그런 기준이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자, 그 각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가치라든가 그 문화의 진짜 의미, 그 다음에 그 문화가 형성되어 온 그런 과정,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특정한 자, 한 가지 기준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자,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보고 자, 그 기준에 비추어서 문화의 선악이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태도, 자, 특정한 기준으로 어떤 문화를 바라보고 자, 이 문화는 자,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가 자, 좋거나 아니면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자, 판단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자, 문화에 자, 우열이 있어서 우월한 문화가 있고 아니면은 열등한 문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문화 절대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자, 좋은 문화이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열등한 문화이다. 나쁜 문화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문화 절대주의라는 태도인데 이 문화 절대주의는 자,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화와 다른 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의 첫 번째 양상,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우리 문화가 최고야. 자, 다른 사회 문화는 다 보잘것없고 우리 문화만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 절대주의의 양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열을 가리는 태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은 자,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 사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 이제 중화 사상인데 이 중화 사상은 뭐냐? 자, 세계의 중심에 중국이 있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인 자, 중국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 세계의 중심인 중국의 그 주변 국가들은 모두 다 오랑캐이다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지도는 자,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된 자, 천하도라고 하는 상상의 세계 지도인데 세계를 자, 하나의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 여러분 한문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도의 중심에 자, 중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자, 중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 중국의 부하이거나 아니면은 중국보다 문화가 떨어지는 자, 그런 오랑캐들이다라고 보는 사상이 바로 중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도 같은 것들을 보시면 자,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 자기 문화만 너무 중시하고 자기 문화만 너무 자랑하는 나머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 대한 차별을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화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최고야. 자, 우리 문화가 최고고 우리 문화가 자, 세계의 다른 모든 문화보다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다음에 주체성을 높여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장점 외에도 이런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한계점들 역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문화 절대주의의 첫 번째 케이스였고, 자, 그 다음에 문화 절대주의의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자, 자기 문화를 다른 사회 문화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문화 사대주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사대주의,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는 아니면 책에서 가끔 이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대를 하자는 주의인데 이 사대는 뭐냐면은 한자로 섬길 사자에 클 대자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 큰 문화를 섬기는 그런 사상이 바로 문화 사대주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문화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더 발전한 나라를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사대주의는 타 문화, 그러니까 다른 사회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맹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맹목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기 맹자가 맹인할 때 맹자예요. 눈, 멀, 맹자에다가 목은 눈, 목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눈이 멀은 것처럼 다른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문화를 무조건 좋은 것,
옳은 것, 다른 문화를 무조건 우수한 것, 자, 그런 것으로 여겨서 무조건적으로 자, 동경하고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사대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바로 조선시대의 한글 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을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이 한글을 이제 창제했을 당시에 조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환영하고, 한글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고, 한글의 그런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바라봤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이제 유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양반, 이런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짓이다. 자, 중국에 이제 대국인 큰 나라인 중국에 한자라는 그런 뛰어난 글자가 있는데, 굳이 우리만의 조선만의 그런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랑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양반층이라든가 지식인 계층은 한글을 굉장히 비하했는데, 어떻게 비하했느냐? 한글을 언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비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문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역사 시간이나 이제 그런 데서 들어보실 내용일 텐데, 이 언문은 뭐냐면은 이게 말이 좀 좋지 않아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상놈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우리의 글자인 이제 한글을 상놈들이나 쓰는 글자다라고 해서 언문으로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는데, 이런 태도가 대표적인 문화 사대주의의 케이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너무 열등하고, 그 다음에 자기 문화를 너무 낮게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문화의 존속이나 발전을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주체적인 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장점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자문화 중심주의처럼 문화 사대주의 역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화 사대주의는 외래 문화,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서 오는 문화들의 좋은 요소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이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두 가지 양상을 통해서 문화 절대주의에 대해 함께 학습을 했는데, 자, 이 문화 절대주의의 태도로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기준이나 어떤 특정한 가치를 내세우는 태도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 절대주의에 대해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화 절대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또 이제 어떤 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문화 절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을 그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세, 그것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입니다. 이 문화 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문화 간의 선악이나 아니면 우열에 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릴 수 없다고 보는 태도. 자, 이것을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인간은 각기 다른 자연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인간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는
이러한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문화 간의 우열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각에서 문화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문화 절대주의는 어떤 인식이 있다고 했었죠?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버린 인식. 문화 간에는 우수한 문화가 있고 그에 비해서 열등한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우열에 대한 인식인데 문화 상대주의는 이 우열에 대한 인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시각에서 어떤 한 가지 시각에서 문화를 평가하지 않고 그 각각의 문화가 형성되어 온 과정이나 환경, 그 각각의 문화가 지닌 의미를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문화를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의 의미나 가치를 평가하고 다른 문화의 그런 의미나 가치를 생각해보는 태도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로 그 여러 가지 문화를 바라보면은 우리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객관적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에서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화 역시 어떤 우열하거나 아니면은 열등한 그런 일방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런 역사적 환경, 이런 자연적 환경 하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온 우리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문화다라고 우리가 성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다른 사회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문화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구나. 다른 사회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화 역시 깊이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 상대가의 주의가 필요한 이 필요성의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바로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문화 절대주의 중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했었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들 문화만 너무 강조하고 자기들 문화만 너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다른 문화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문화 절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로 우리 문화 그리고 다른 사회 문화를 바라보면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를 어떤 우열이나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그 문화가 형성되어 온 각각의 특징, 그런 각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는 여러 문화를 평화롭게 공존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필요성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성은 뭐냐? 이거는 두 번째 필요성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문화 상대주의 필요성은 또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확대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특히나 그 문화와 문화 다른 사회의 여러 문화들이 만나가지고 충돌하고 또 이런 문화들이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빠르고 또 많이 일어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문화 간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확대해서 더 나은 문화로 발전을 하고 문화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는 이러한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단원, 이단원까지 해가지고 문화 절대주의와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를 비교하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100% 다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문화상대주의가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제 반드시 그 한계점이 발생을 하는데, 자, 그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소단원 3단원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우리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단원 3단원은 자,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의 문화 성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앞전 내용에서 배운 자, 문화 상대주의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너무나 자,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문화가 지닌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성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가 너무 자, 지나쳐 버려서 자, 문화는 상대주의적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자 이제 형성되어 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우열을 자,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더 오버를 해서 자, 윤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각각의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윤리로 자, 다른 사회 문화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 상대주의로 그런 문화 상대주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윤리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 자, 윤리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윤리상대주의는 윤리가 문화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역의 여러 문화들을 살펴보면은 긍정적인 그런 문화들도 있지만 어떤 그 사회의 구성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보편적인 윤리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자, 적합하지 않은 문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처첩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순장제도라든가. 그래서 순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순장이 뭐냐면은 여기 사진이 있네요. 이 순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왕이나 아니면 높은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하인들, 이제 뭐 궁인들,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부인이나 뭐 첩들, 자,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의 무덤에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순장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순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이제 살인 같은 이런 문화는 우리가 좀 보편적인 윤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은 뭐 이런 순장 문화 이외에도 어떤 문화가 있느냐? 바로 자,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교과서에 여기 22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전족이라고 하는 문화가 나옵니다. 이제 전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중국에서 자, 여성들이 자, 발이 작으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의 발을 일부러 작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굉장히 작은 발을 만드는 그런 이제 관습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전족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이 전족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작은 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발을 만드는 과정은 여기 보시면은 5살 정도에 시작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삶은 닭의 뜨거운 뱃속에 발을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 발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발가락을 완전히 이제 꺾어가지고 이제 발바닥에 이제 밀착시켜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발을 굉장히 그렇게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작게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자, 이런 풍습은 어때요? 개인의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 이런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자,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문화, 이런 전족 같은 문화 역시 우리가 자,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으로 옹호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의 말로 이제 실드를 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자,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절대주의의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 없지만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윤리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상대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지만 윤리의 상대성은 절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생명 존중, 자유와 평등, 자, 평화와 정의 등의 자, 도덕적 가치는 자,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대적이 뭐 이런 도덕적 가치는 상대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가치들은 자, 우리 인류가 모두 다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보편 윤리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해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인신공양 같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뭐 그런 이제 풍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사람을 이제 잡아먹는 자 그런 뭐 식인 풍습 같은 굉장히 끔찍한 자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으로 이렇게 뭐 이제 옹호, 네, 여러분의 말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뭐 실드를 치면 안 된다, 옹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자 결론을 살펴보면 어떤 한 사회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문화가 형성되어 온 과정, 그리고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유한 가치, 그리고 각 문화가 처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인정하면서도 자 보편적인 윤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다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자 우리 사회의 문화 그리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자 바라봤을 때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좀 엄격하게 자 성찰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중단원 3단원 자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배운 자 3가지 소단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자 교과서 자 교과서 이제 중단원 4단원인 자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인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학습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는 정도로만 수업을 하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